사건 사고를 조사하다 보면 세상엔 참 다양한 사건이 있구나 싶습니다. 가령 불륜에 관련된 사건이라든지 경찰이 범인인 사건이라든지. 하지만 오늘 다룰 사건은 그 두 가지에 모두 해당되는 사건입니다. 또한 영상 마지막에 한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그럼 인물 설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나카노 쇼타. 나가사키에서 태어난 그는 유년 시절 딱히 문제없이 성장했고 2002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경찰관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평소 근무 태도도 무척 진지한 데다 동료들의 평판도 좋았던 그는 25살 무렵 직장에서 알게 된 경찰관 여성과 결혼에 성공했죠. 결혼 상대였던 여성은 지역에서 꽤나 이름 있는 농가의 딸로 넓은 토지와 많은 재산을 가진 부유한 집이었다고 합니다. 나카노는 결혼 이후 처가살이를 시작했고 2009년, 2010년 무렵엔 연속으로 아들이 태어났기에 주변에선 대를 이을 손주가 태어났다며 많은 사람에게 축하를 받았다고 하네요. 그는 이웃 주민들에게도 무척 친절했기에 평판도 좋았고 아내 역시 출산 이후 경찰 생활을 이어갔기에 경제적으로 전혀 부족함 없는 행복한 삶을 보냈다고 합니다. 게다가 2011년 무렵엔 형사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것을 시작으로 2012년에는 실적을 인정받아 승진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부족함 하나 없는 성공한 경찰관의 삶으로 보이죠. 하지만 승진 이후 당시 그의 아내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언젠가부터 나카노가 아이들의 육아에 관심이 없어진 것 같았고 이전까지 자주 돕곤 하던 집안일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물론 형사 업무와 승진 때문에 일에 지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자의 직감은 무섭다는 말처럼 그녀의 불길한 예감은 2014년 현실이 됩니다. 2014년 3월 무렵 당시 나카노는 사이타마현 아사카 경찰서 형사과에 소속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피해 신고를 하러 온 여성 A와 우연히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정확한 전말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피해자 여성 A와의 대화를 계기로 나카노는 그녀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만남으로부터 3개월이 지났을 무렵 결국 불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심지어 이 불륜은 단순한 불장난이 아니었던 모양인지 2014년 10월 무렵엔 A와 동거를 하기 위해 아파트를 계약하는 것은 물론 집세 지불에 나아가 A의 생활비를 전부 대주는 등 마치 신혼부부인 것처럼 생활했다고 합니다. 한편 그가 A와 동거를 시작했을 무렵인 2014년 10월경 그는 형사 업무 도중 한 남성을 알게 됩니다. 이 남성은 테라오 슌지라는 인물로 아버지가 사망했기에 경찰에 신고를 했고 나카노는 현장 조사를 위해 집에 방문했던 것인데요. 현장 조사 도중 나카노의 눈에 우연히 한 가지 물건이 들어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방화금고였는데요. 이는 화재가 발생해도 안에 내용물을 지킬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에 가치 있는 물건을 넣어두는 것이 일반적이죠. 물론 나카노는 당시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었기에 이 당시엔 그저 기억의 언저리에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로부터 한 달이 흐른 2014년 11월 당시 나카노와 A 사이에서 꽤 심각한 말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화가 폭발한 A는 무려 나카노가 근무하고 있는 아사카 경찰서에 방문해 나카노와의 불륜 관계를 전부 털어놓았다고 하는데요. 이를 계기로 그의 불륜은 아내에게도 알려지게 되었고 분노한 아내에게 나카노는 너랑 다시 시작하고 싶어. 전현이 헤어지면 직장에 다 소문낸다고 협박해서 그랬어. 라는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나카노는 불륜 상대인 A에겐 전혀 다른 말을 했는데요. 아내랑 무조건 이혼할 거야.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라는 등 두 여성에게 각기 다른 말로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건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유부남 경찰이 서에서 상담을 의뢰한 피해자 여성을 꼬드겨 동거까지 했기에 나카노는 상부에서 주의 처분을 받음과 동시에 2015년 2월 다른 근무지로 이동하도록 지시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륜 소동이 끝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불륜 상대인 여성 A가 임신을 했던 것이죠. 나카노는 아내에게 불륜이 발각된 이후에도 A와 비밀리에 불륜을 지속했고 결국 2015년 A는 아들을 출산하게 됩니다. 한편 나카노에겐 불륜 말고도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돈이었죠. 과거 불륜녀의 생활비를 전부 대주는 것은 물론
동거를 위해 선뜻 집을 계약했지만 정작 불륜이 들통났기에 집안의 돈을 끌어 쓸 수 없는 처지였고, 이에 A와 동거하기 위해 계약했던 아파트의 월세가 점점 밀리기 시작했던 것인데요. 이런 와중에도 나카노는 불륜녀 A에게 아내랑 말해서 이혼신고 제출했어 라는 등의 거짓말을 했고, A는 이 말을 믿고 나카노가 싱글이 된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한편 계속되는 월세 체납으로 아파트 관리회사에 최종 통보를 받게 된 나카노는 9월 4일에 낼게요 라는 말로 가까스로 설득시켰고, 2015년 7월 무렵엔 조사를 위해 파견 나간 현장에서 현금카드 2장과 열쇠 등을 몰래 훔치는 등 점점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기억이 떠오르게 되죠. 바로 전년도 10월 테라오 씨 집에 방문했을 때 우연히 목격했던 방화금고였습니다. 그는 방화금고를 털기로 마음먹은 이후 9월 4일부터 10일까지 직장에 휴가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가에선 장인어른에게 트랙터로 밭을 가는 법을 배우는 등 주변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행동하며 차근차근 범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는데요. 범행 당일인 2015년 9월 3일, 이날 나카노는 테라오 씨의 집에 방문해 몇 번이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몇 번이고 초인종을 누른 이유는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눌러도 반응이 없었기에 나카노는 몰래 창문으로 침입했죠. 그리고 이전에 봐둔 금고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려던 순간 예상 외의 일이 발생합니다. 사실 테라오 씨가 집에 있었던 것이죠. 나카노는 전에 현장 조사 왔을 때 만나서 얼굴을 알겠지? 이대로 도주하면 잡힐 게 뻔하다 라고 생각, 로프로 테라오 씨의 목을 졸라 그를 살해했습니다. 테라오 씨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자 나카노는 금고의 내용물을 확인했는데요. 금고 안에는 약 121만엔 정도의 거액의 현금과 더불어 64만엔 상당의 기념주화 등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를 모두 챙겨 도주했죠. 도주 직후 그가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은 불륜 상대에 체납된 집세를 지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취한 행동은 사람을 죽이고 빼앗은 돈으로 9월 7일부터 10일까지 불륜녀 A와 함께 오키나와로 여행을 떠난 것이었죠. A는 당시 나카노가 아내와 이혼했다고 생각했기에 여행이 끝나면 정식으로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한편 나카노에게 살해당한 테라오 씨를 발견한 것은 우연히 그의 집을 방문한 남동생이었습니다. 형의 시신을 본 동생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를 명백한 강도 살인 사건으로 보고 수사본부를 설치,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인터폰 영상에 나카노가 몇 번이고 초인종을 누르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테라오 씨의 집 근처 주차장에서 나카노의 자동차와 같은 모델을 목격했다는 증언도 다수 있었죠. 한편 직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모르고 나카노는 불륜녀와 함께 오키나와 여행을 즐겼고, 휴가가 끝난 9월 11일 아무렇지도 않은 척 경찰서로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출근 직후 그는 곧바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죠. 한편 현장에서 채취된 범인의 피부 조직 DNA가 용의자인 현직 경찰 나카노의 것과 일치했기에 그는 다음 날인 9월 12일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밧줄로 목을 조른 것은 인정해요. 하지만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라는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그가 7월경에 훔쳤던 현금카드와 열쇠는 나카노가 근무하던 경찰서의 개인 보관함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이를 추궁하자 그는 경찰서로 돌아와 보니 어느샌가 가방에 들어있었어요 라며 자신이 넣은 것이 아니라 주장했다고 하네요. 이후 벌어진 재판에서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나카노는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는 물론 상고까지도 전부 기각되었고 최종적으로 2018년 10월 2일 재판관 만장일치로 그의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엔 충격적인 반전이 하나 있는데요. 당시 재판에는 불륜 상대인 A가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판에 제출한 친자 확인 DNA 감정 결과 A가 낳은 아들은 나카노의 아이가 아니었다고 하네요. 개인적으로 오늘 다룬 사건은 참 현실이 소설이나 영화보다 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귀미사였습니다.